자, 여러분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 정말 매력적인 문제죠. 다음은 국어 받침의 발음 변화를 학습하기 위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의 질문에 따른 교사의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의문론이 계속 출제가 되다가 2018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자, 예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 띄엄띄엄 출제가 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의 음운 변동에서 평파음화와 그다음 비음화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면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을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꼭 시험을 보고 나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문제라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끝난 다음 제가 분명히 해설을 명확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딱 어떤 여자애 한 명이 자기는 이게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황당한 반응을 들으면서 정말 끔찍하게 불쾌했습니다. 저렇게 실력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애들이 저런 식의 항상 우리 국어교사라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대 국어의 음운 변동, 평파음화, 비음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세 국어의 평파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교사 15세기에는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지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견해와 지금과 달리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나십니까? 이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약화라는 견해와 기억 탈락이라는 견해, 이 두 견해를 제시해서 왜 이렇게 바라보고 또 왜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서 출제가 됐죠. 다행히 이 문제는 자,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지금과 같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견해, 그 다음에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던 견해 중에서 다행스럽게 지금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자,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견해. 당연히 우리는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쵸? 디귿과 시옷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15세기에 이걸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 16세기는 홍기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15세기 이후, 그러니까 16세기 홍기가 됐는데 디귿 자리에 시옷을 쓰기도 하고 시옷 자리에 디귿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발음은 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라고 우리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17세기에는 종성이 칠종성이었다. 그래서 표기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시옷으로. 하지만 발음은 끝내 디귿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스키마를 바탕으로 평파음화와 비음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정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15세기 이후에 받침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받침 디귿의 발음으로 같아지는 변화가 있었나요? 있었죠. 16세기에 발음이 시옷이 디귿으로. 네, 맞아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군요. 자, 15세기 인난이 낱낱이 밋밋하다. 자, 여기에서 15세기를 바라보시면 있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국에 있다가 되겠죠. 그럼 이 원 형태가 있다일 겁니다. 시옷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낱낱이 지금 낮게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낱낱이도 원래 발음이 시옷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낱낱이 같은 경우 지금 낫 플러스 낫 그 다음에 뭐죠? 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뭐죠? 지금 낱낱이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조사이기 때문에 연철이 됐겠군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하, 우리가 그럼 낱낱이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 자, 이 경우 밋밋하다는 예를 들릴 필요도 없이 낱낱이 한 개만 가지고 분석해도
자, 여러분들 요구되는 뭐죠? 요구되는 답안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아하, 치읓 플러스 이의 결합이구나. 그런데 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치읓이 무엇으로 연철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시옷은 뭐냐? 앞에 있는 얘는 자, 무엇에 의해서? 평파열음화에 의해서.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루었죠. 무엇을? 평파름화를 다루었습니다. 다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지읒, 치읓, 반치음은 시옷으로 어디에서? 음절 말에서. 받침 지읒이나 치읓, 반치음은 받침 시옷과 같이 시옷으로 발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팔종성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낱낱이 같은 경우 지금 이 반사한 것을 바라보시면 원래 말음은 치읓인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철피가 됐고 앞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팔종성에 의해서 평파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쉽게 떨어지네요, 여러분. 그쵸? 자,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자, 여러분, 15세기에는 이 시옷으로 종성에 다 시옷이 표기가 이루어졌는데 15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다 니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잠깐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 모두 마찬가지로 시옷이 바로 우리 한국어에서 시옷이 바로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것. 자, 인난이가 자, 시옷이 니은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의문의 변동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맞습니다. 있다가 그런 시옷이 바로 니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 모두 마찬가지로 가운데 어떤 의문의 변동이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어떤 의문의 변동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작성 방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부터 바라보도록 하죠. 자, 가와 나의 구체적인 의문 현상의 발생 여부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의문 현상의 발생 여부, 가와 나. 가와 나의 구체적 의문 현상. 가는 우리가 아까 평파음화를 읽어낸 것 같은데요. 나는 도대체 시옷이 바로 니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의문의 변동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겠죠. 가와 나의 의문 현상 발생 여부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 작성 방법의 조건을 정리하면 말음 시옷의 발음에서의 의문 현상을 여러분에게 물어봤고요. 또 디귿과 시옷의 받침이 같아짐으로써 일어나는 의문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유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유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조건, 가와 나의 구체적인 의문 현상의 발생 여부. 여기에서 또 의문 현상의 개념을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누어지고, 자, 현대 국어에서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중세에서는 성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 되겠죠. 의문 내에서 중심이 되는 분절 의문, 자음과 당연히 자음과 모음. 그러면 의문 현상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의문의 변동을 말한다. 아하, 그거군요. 그러니까 의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문 변동으로 이해하고 접근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의문 현상.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문 현상의 발생 여부를 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의문 현상은 일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의문 변동을 말한다. 물론 자, 뭐죠? 통시적 변화 플러스 공시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둘째 조건, 의문 현상의 발생 이유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종성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의문 현상은 평파음화입니다. 그쵸?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장애음이 비읍, 디귿,
기억 중 하나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질문, 15세기에는 음절 종성에서는 어떤 음운이 발음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판사를 해볼까요? 맛 플러스 고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맛 플러스 고가 결합되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여러분? 자, 맛고로, 그쵸? 줬디를 예를 들어 볼까요? 줬다. 발음이 뭐죠? 치읓입니다. 발음이 치읓. 어떻게? 줬디가 됩니다. 아하.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음절 종성에서 치읓이 또는 지읒이 시옷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낱낱이를 가지고 연음 또 혹 그 다음에 원 형태를 원 음소를 원래 형태에서 음소를 찾았죠. 그래서 아까 낱낱이를 바라보면 치읓이 시옷으로 평팔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손쉽게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이는 15세기에는 음절 말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뭐죠? 팔종성. 그리고 종성에 올 수 없는 장애음이 종성에 놓이는 경우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무엇? 자, 어디니? 이 시옷이 늘어났다는 것, 시옷이 늘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수험생들이 이것을 놓쳤을 가능성이 무척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답을 만들어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가는 평파이르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오답이 나왔고 꼭 실력이 없는 애들일수록 멍청한 애들일수록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인정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문제점도 잘 인식하거든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결과, 자, 15세기 이후에는 아까 처음 판서했던 것처럼 시옷과 디귿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시옷과 디귿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디귿이 무엇으로 표기가 됐습니까? 시옷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귿이 시옷으로 표기가 됐다. 시옷 발음에 시옷 표기가 됐다가 아니라 아까 판서한 대로 시옷 뭐죠? 16세기부터 시옷의 발음이 디귿으로 실현됐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안다면 두 번째 조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시옷이 막바로 니은이 될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어떤 음운 변동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옷으로 표기되더라도 디귿으로 발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래야 저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어에서 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시옷이 분명히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여러분? 자,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될까요? 시옷이 니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루었던 것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비음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니은으로 실현되고 있네요. 니은으로 실현되죠? 니은으로 실현되죠? 니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 니은 앞에 어떤 음운이 나타나야 되죠? 디귿이나 티읕. 근데 티읕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평파음화가 이루어진 다음 니은으로 바뀌어지죠. 비읍 얘들이 나타나야 되군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맵살 이런 것도 다루었잖아요. 그쵸? 맵살. 우리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만 제대로 갖추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옷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디귿으로 바뀌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음화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비음화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 그래서 인난이가 니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 무엇으로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까? 자, 이것으로. 제가 아까 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것들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요? 16세기에는 디귿이 무엇으로 여러분, 아니 뭐죠? 시옷이 무엇으로 발음됐다? 디귿으로 발음됐다. 자, 인난이. 이러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죠? 갖춰지죠?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딱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난이로 실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호,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가는 정성에서 치음 계열의 시옷으로의 실현, 이로 인한 평파일음화. 나는 정성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됨으로써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것, 한마디로 뭐죠? 비음화 현상.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키마,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자음 등에 대한 어떤 스키마나 팔정성에 대한 스키마, 그 다음에 비음화, 평팔음화 등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틀리면서 꼭 남 탓을 하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아메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음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음화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전 우리 현대국어 문법에서는, 현대학교 문법에서는 된소리 대기 현상과, 그러니까 대치로서 된소리 대기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경음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즉 구분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성음과 무성음이 만나거나 유성음이 무성음을 만나서 또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된소리 대기 현상 이렇게 지도하고, 또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또 뭐죠? 미음이나 니은이라는 조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니은이나 미음이라는 요 뒤에서 자 뭐죠? 이렇게 된소리 실현된다.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문법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 새롭게 제시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사이에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은 지금 예전처럼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경음화와 그 다음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서 경음화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경음화, 즉 된소리 대기 현상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모든 조건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문법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다 바뀌어졌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현재 연구자들의 추세, 지지하는 흐름이 어떤 쪽인가에 맞추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음, 모음, 의문의 변동, 체계가 바뀌어질 리는 없죠. 그런데 내용이 군데군데 그렇게 바뀌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제시된 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 국어의 경음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과 디귿과 시옷과 지읒과 기역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평파르마 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쌍기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평파르마가 이루어지죠. 평파르마 이루어진 다음에 뒤에 있는 무성자음이 뭐가 된 겁니까? 경음으로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전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다루었던 경음화를 지금은 이제 경음화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비음, 니은, 미음 뒤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 무성자음은 이렇게 더듬지로 경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형, 사형, 어미는 중세나 현대나 같은데요. 할 것을
자, 관형사용 어미 뒤에 나타나는 기억은 할 것을 이렇게 발음이 되죠. 경음으로. 그 다음 유음, 니을 뒤에 나타나는 디귿이 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갈등으로 시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높아심에 먼저 조언을 한다면 현대 국어의 경음화를 공부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경음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현대문법 조금씩 군데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 중세국어의 경음화로 들어가죠. 평파열음이나 자, 관형사형 어미을 뒤에 경음화. 방금 전 우리가 현대에서 바라봤는데 현대를 바라보니까 지금 저 조건 하나 뭡니까? 평파열음화 뒤에서,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중세에서 저게 공통적이네요. 평파열음화 뒤, 그 다음에 뭐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2번과 3번은 알고 있습니다. 뭐시래? 2번과 3번을 내가 경음화를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뭘 공부해? 여러분들 우리 사이소리 현상, 관형격 초금 다루었지 않습니까? 관형격 초금에서 초금을 다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경음화는 우리 여린이웃 다루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그쵸? 여린이웃의 기능 4가지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 중에 하나 순수 고유어에서 사용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칠판에 판서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용어민 니을 플러스 여린이웃 단어경계 무성자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이거 다룬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못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못할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 여린 히읗 설명할 때 관형사용 어미와의 관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우리가 15세기 때 여린 히읗이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용 어미와 결합해서 뒤에 무성자음을 경음으로 실현해라, 발음해라 라는 기호로서 사용이 됐다는 거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뭐죠? 당시에 이것도 공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린 히읗이 없고 뒤에 무성자음 자체가 경음으로 표기를 해버리는 것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 여린 히읗이 소실이 되면서 얘들은 다 뭐가 됩니까? 뒤에 있는 무성자음은 여린이 소실되면서 뒤에 있는 무성자음은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경음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2번, 3번 자 처음 봤다? 아니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은 자 뭐죠? 평파일음화 뒤에 경음화를 처음 보시는 거예요. 평파일음화 현대 국어도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평파일음화가 평파일음 뒤에서 자 무엇으로 경음으로 실현이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현대 국어는 비읍이 쌍비읍으로 디귿이 쌍디귿으로 시옷이 쌍시옷으로 지읒이 쌍지읒으로 기역이 쌍기역으로 됐는데 중세를 바라보니까 지읒, 기역, 시옷이 쌍지읒, 쌍기역, 쌍시옷으로 변했네요. 이게 자 이것들만 중세에서 일어나는 건요. 현대와 차이가 되네요, 여러분. 이것만 일어나고 있어요. 평파일음화 뒤에 경음화,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자반이, 밭자반이, 무자보대. 자, 다 지금 평파일음이죠. 평파일음 다음에 있는 지읒이 뭐가 됩니까? 무자, 미자, 밭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원 형태를 밝혀줄 때는 이 경음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디귿과 지읒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사용어미 을 뒤에 경음화.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어미의 말음과 관련이 된다. 관형사용어미 늘 여린 히읗 말씀드렸죠. 못할 것이어는 갈띠, 갈때, 디날째 이렇게 여린 히읗이 소실이 되면서 뒤에 다 이렇게 경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경음화, 자, 지읒, 시옷이, 쌍지읒, 쌍시옷이 되겠는데, 눈, 체언 플러스 체언, 즉 명사 플러스 명사, 몸, 사지, 명사 플러스 명사. 자,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뭐죠?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음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나는 건 현대 국어 시옷, 지읒, 기억에서만 일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현대 국어는 비읍, 디귿이 플러스가 되죠. 비읍이 쌍비읍이 되거나 또는 디귿이 쌍디귿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이 정도, 경음화는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쉬는 시간은 갖고 다음 시간 모음조화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조화. 자,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모음조화 하겠습니다.